요즘 뭐 인터넷상에서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바로 그 이름 박송 씨 관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어제 박송 씨가 100억 원대 횡령 피해를 입었다는 인터넷상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그 횡령의 주인공이 30년 동안 박송 씨의 일을 봐줬던 친형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아하.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하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00억 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처음 주장글에서 100억 원이 딱 명시가 됐기 때문인데 박송 씨는 입장문을 낼 때도 100억이라고 명시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보면은요. 금전적 피해는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속사가 형수와 형이 운영을 해왔다는 것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날 내 노력이 일군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건데 1991년에 데뷔를 했으니까 올해 꼭 30년째를 맞고 있는데 사실 축하받아야 할 해 이제 박송 씨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 100억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0년의 누적 금액을 따졌을 땐 100억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박송 씨가 그동안 왜 침묵을 했냐. 이게 핵심인데 어제 박송 씨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박송 씨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일단 누가 올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수개월 전에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박송 씨가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최대한 가족 안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아하. 어제 온라인상에 글이 올라오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지 않고는 안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이 와중에도 박송 씨는 보면은요. 특정 어떤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누군가를 겨냥해서 공격을 한다기보다는요. 부모를 최대한 보호하고 싶고 또한 그 와중에 나의 피해는 분명히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짚어보면요. 일단 애초에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온라인에 어떤 글이 올라온 건데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박송 씨가 올린 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억대 피해를 당했다. 그것도 친형으로부터 어렴풋이 뭔가 저간의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이 이 글을 올리면서 촉발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박송 씨는 피해 금액이 100억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김유진 아나운서 조금 전 안진용 기자님 얘기처럼 30년간의 활동이에요. 그렇다면 그 피해 금액이 일단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매체에서 진행됐던 측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친형이 박송 씨가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 다른 명의로 법인 등의 명의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빌딩을 여러 채를 산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송 씨가 생각할 땐 이게 당연히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형이 건물을 모두 팔고서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이게 내 명의가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신 거죠. 하하. 근데 이 네. 사건이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게요. 박송 씨가 평소에도 지극한 가족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해왔거든요. 지난해 했던 인터뷰에 따르면요. 박송 씨가 데뷔 이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됐다. 앞으로는 안신년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국내 맛집 투어를 꼭 해보고 싶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추정컨대 인터뷰를 할 저 인터뷰 내용이 나올 때 지금까지는 자신의 친형이 자신이 30년간 피땀 흘려 번 돈을 횡령했을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을 거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물론 100억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액의 돈일 거란 추정은 돼요. 그런데 이걸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박송 씨의 친형은 그럼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네,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상태고요. 사실 박송 씨가 이 일을 알게 된 후 벌써 한 반년 전부터 끊임없이 형과 직접 대화를 하자고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박송 씨와 만난 자리에서 박송 씨가 보여준 여러 가지 문자 정황을 통해서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박송 씨는 가족 간의 일이니까 법적인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법적으로 해결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건 가족의 일이니까는 둘이 만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박송 씨는 믿어왔고 계속 형과 대화를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낸 입장문을 보면 마지막 대화 불응 시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는 공론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상황에서도 대화의 창구를 열지 않는다면 그때는 법적인 조치를 밟을 수 없다는 그런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하. 이 와중에 그럼 박송 씨의 형 부부 내외는 어디 있냐라는 그러니까요. 궁금증이 나오고 있잖아요. 온라인 글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의 체리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가 박송 씨를 통해서 오늘도 확인을 했는데 자기는 한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박송 씨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박송 씨가 확답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못 만나왔거든요.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답이 없었고요. 다만 박송 씨 어머니가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머니를 현장 매니저 역할을 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서울, 한국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고요. 과연 그 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캘리포니아에 있는지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 형 내외가 등장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든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맞다 입장을 내지 않으면 더욱더 일파만파 일이 번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으면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계실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박송 씨 하면은 뭐 MBN뿐 아니라 다른 타 방송 예능에서도 남다른 가족애를 보여주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최근에요. 정말로 방송 도중에 자신의 가족사를 충격 고백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제 자식인데요. 우리 다홍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잠을 못 자니까 고양이는 안 그러는데 내 눈에 앞에 와서 나 잘 때까지 자라고 눈을 깜빡깜빡해서 눈 감으라고. 내가 태어나서 나는 늘 혼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가 댓글 썼더라고요. 박송 씨가 구조했는 줄 알죠? 다홍이가 박송 씨 구조한 거예요. 사실 저 방송을 이제 저도 봤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박송 씨한테 최근에 그냥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정도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 저간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옵니다. 저는 해수한 10년 가까이 저 프로에서 같이 박송 씨를 만나고 네. 있는데 이제 가장 놀라운 점은 너무나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거. 방송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 가족을 너무너무 아끼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 또 하나 가족에게 오히려 미안해했어요. 아유. 본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좀 짜증을 내고 그럴 때도 있는데 혹시라도 짜증 부려서 부모님이나 형이 속상해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이 하는 청년, 바른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 오열하는 저 모습은 전혀 의도된 게 아니라 워낙 저 코너가 자식 자랑을 하는 코너였어요. 저도 딸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갑자기 박송 씨가 카메라를 꺼내면서 자기 자식이 이 고양이다. 휴대전화 꺼내면서 네. 내 고양이 때문에 지금 위로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길래 많은 분들이 방송에 출연하면은 되게 대기실에서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사생활이나 가족사나 이런 어려운 점을 토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 청년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차질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15kg 이상이 빠져서 그래 어쩐지 많은 제작진들이나 동료 출연자들이 실연을 당했나? 뭐 이 정도만 느꼈는데 저런 사연이 있어서 오히려 가까이 있던 저희 동료들이 너무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했는데 어떤 네티즌이 다홍이 못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랬더니 박송 씨가 남긴 글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죽었을 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눈치가 없어서 박송 씨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선배로서 너무 좀 죄송하다 생각이 들고 빨리 평화를 좀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 전날에 저 고백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대본에 미리 짜여졌던 게 아니라 출연자분들의 얘기를 듣다가 예고 없이 즉석에서 박송 씨가 울컥 자신의 얘기를 꺼낸 거랍니다. 제작진도 현장에 있던 제작진도 다 놀랐다고 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예. 사실 그동안 저 다른 출연자분들의 삶의 고통 그런 건 다 들어주면서도 자신의 고통은 한 번도 내색을 못하는 그 심정 얼마나 힘들었고 속으로 골마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 못 하잖아요. 가족사니까. 안지용 기자 얘기했듯이 가족에 대한 얘기 가족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겉으로 표현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본인은요 속으로 정말 힘든데도 그거 감추고 얼굴로 웃는 모습하면서 연예인이 또 진행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되돌아보니 박성우 씨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가 느껴져요 진짜. 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박성우 지인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박성우 씨가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죠. 또 잘 아시는 손원수 씨하고 좀 친하거든요. 코미디언 손원수 씨하고 친한데 손원수 씨도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수홍 형이 이 사건을 처음 말한 날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냥 운을 떼기도 말을 하기도 전에 눈물부터 주르륵 흘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에 그게 응어리가 돼 있었으면 표현이 눈물로 나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거야. 말은 안 해서 참고 있지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표현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걸 보면 박성우 씨가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서 지냈을까 하는 게 생각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손원 씨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가족 믿고 사랑한 착한 수홍이 형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15kg이 빠졌대요. 아하. 아까 그 자기 가족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가 잠을 못 자니까 진짜 많이 아이였어요, 최근에. 걔가 와서 계속 눈을 깜빡깜빡 잠잘 때까지 기다려줬다. 네. 그 아이 보고 견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런 면을 보면요. 이 박성우 씨가 겪었을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할 초월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네.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박송 씨의 친형이라는 분은 대체 어디까지 박송 씨의 일을 관여를 한 걸까요? 과거 방송에서 했던 얘기 통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삼형제가 다 방송계통 일을 해요. 저희 형은 매니지먼트를 초창기부터 하셨고 그리고 제 동생은 방송 작가예요. 지금도. 그러면은 삼형제가 거의 뭐 밤마다 회의를 해요. 그렇겠다. 진짜로 저의 진로 제가 프로그램 한 번도 내가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차 바꿀 때도 자기네들끼리 막 이거 팜플렛하고 나는 TV 보고 있으면 송아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너무 편한 삶이에요, 사실은. 저 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상당히 연예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친형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박수홍 씨는 과거에 친형이 평생 내 매니지먼트를 해줬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 홍보대사를 많이 했는데 모두 형 덕분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박수홍 씨 친동생은 방송 작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수홍 씨가 삼형제가 매번 방송 활동에 대해 상의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들로만 보면 삼형제 간 우애가 상당히 돈독해 보이는데 현재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고마움은 배신감으로 바뀐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친형 내외가 그러니까 친형의 이 형과 형수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를 통해 몸담고 있었고 성실히 30년간 본인은 일만 해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현재로서는 배신을 당한 정황이에요. 관련해서 그동안 박송 씨는 친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빚 다 갖고 나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 형은 그 재테크가 아주 그게 너무 재밌으시대요. 근데 우리 형이 얼마나 이게 식구들 이용하냐면 뭐를 사, 뭐 집이든 뭘 사 그러면 식구들이 그걸 이게 우리가 모았던 돈에다가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빚이 있다는 걸 강조해. 그럼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나나 열심히 살아. 이게 빚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덜 쓰고 막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다 갚았어. 야, 다 갚았다. 이제 야, 3년 걸려서 다 갚았다. 또 사, 우리 형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정말 그렇게 살지 말자고 우리 형 보러. 너 지긋지긋하지 않니? 그래도 너도, 매니지먼트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 형은 경차예요, 지금도.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우리 친형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형 근데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우리 형은. 있긴 있겠지. 근데 이제 한 3년, 4년 편하게 살았어,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 형이. 또 샀어. 그래서 왜? 또 샀어. 그래서 또 빚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또 내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 이게 달리게 하는 게 있더라고. 나도 모르겠네.
방송을 하던 저 때는 저 발언 듣고 시청자분들 중에 꿈에도 이런 상황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발언에는 정말로 가슴 아픈 발언들이 여러 개 지금 들어있네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형이 검소하게 경차만 타고 다닌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닌다.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형이 내 재산을 다 관리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뭐 믿는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겠죠. 이렇게 박수홍 씨는 과거부터 형에 대한 강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 왔는데요. 박수홍 씨의 최측근이죠. 코미디언 손원수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이 형 내외가 굉장히 검소하신 줄 알았다. 그리고 평소에 다 모든 게 다 수홍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지금 결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던 거잖아요.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새삼스럽게 또 재조명되는 과거 발언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박수홍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카가 삼촌 유산 다 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아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네, 이제 와서 네.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진짜 그렇게 된 건지 아하. 박수홍 씨 조카 SNS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런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표현이 있답니다. 연예인 사장은 연예인들이 잘한다고 평소에 친형의 내외를 믿고 형과 형수를 믿고 재산 관리를 맡기는 박수홍 씨에 대해서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형, 나 이게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네. 아니, 아니요, 이름은 저희 형이 달라졌겠죠. 재테크의 귀재라 다 맡기는 뭐 거예요.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 저가 다 우리 형한테 맡겼어요. 근데 양신종 원장이 저하고 상담하는데 형 그거에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형은 영원히 독립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형이 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행을 갔다 와서 수홍 형이 굉장히 뿌듯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거를 뺏었어. 그래서 형한테 줬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왜냐? 그러니까 결과론이지만요. 안진용 기자님,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상황이 글쎄요. 주변에서 물론 저 상황 방송이다 보니까 웃음도 가미되고 어떤 독설을 날리면서 권하진 않았지만 저 때도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랑 이제 사석에서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해서 얘기를 나누면은요, 본인은 걱정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랑은 이제 연예 정보 프로그램 했었는데 연예인 가족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다, 예전에 B2로 하고 있었죠. 어머니 빚 갚아주다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촬영이 딱 끝나면 박수홍 씨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저런 걱정 없어서 너무 좋아. 형이 다 해주고 있거든이라고 세상에.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지난해 한 6, 7월부터 박수홍 씨가 정말 살이 쏙쏙 빠지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말이 줄어든 겁니다. 아우, 그러면서 세상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한숨만 쉬고 어떤 멘트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 몇 달 후에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남의 얘기로 생각했던 일들이 본인에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볼 수 있고요. 원래 박수홍 씨가 작년에 30주년을 기념해서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1991년 데뷔 후에 30년 동안 공무원처럼 한 해도 빠지 않고 방송을 해왔거든요. 아우, 세상에. 그래서 본인은 여행을 떠나서 여행 가서 쓴 얘기들을 모으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출판사 좀 소개 좀 해줘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걸 위해서는 재산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나씩 해보다가 자기 앞으로 돼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아우, 그때 세상에.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30년이 지나서야 자기를 위해서 처음으로 여행을 갈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그 사석에서 물어보면 어디 여행 가서 좋았어, 가족 여행 가니까 좋았어 얘기를 하면 저는 한 번도 출장이나 방송 외에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행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본인을 위해서는 좋은 집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좋은 옷이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스스로 쉴 수 있는 여행도 해보지 않고 사춘기 때 아마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는 거에서 그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너무 그런 강하다 보니까 가족만 믿고 일을 갔는데 이제 50이 넘었으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생각해 보면 박수홍 씨가 30주년을 만나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믿었던 친형의 횡령 의혹과 배신만으로 지금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 박수홍 씨인데요. 세상에 이 와중에도요.
본인 몸, 본인 정신 건사하기도 바쁠 텐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부모님이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효심이 깊은가요? 과거 얘기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 뭐, 마마보이, 형보이, 가족들 말이라면 아주 그냥 착해서. 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집이 가세가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졌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는 부모님 호강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걸 이루게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지하실에 살았었는데 그 5시 부가 모루 자고 우리 어머니 늘 모루 주무시고 아궁이가 옆에 있는데 엿달가스를 마셔가지고 애들이 다 내가 왜 이렇게 누구를 다녀? 야, 이거 이상하다. 잠깐만 쉴게, 잠깐만. 나 쉬었다 할게, 잠깐만. 그런 거 보면 안진윤 기자님, 사실 부모님은 그동안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 같아요, 지금. 50대 장성한 형제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는 없었던 거였고, 박수홍 씨도 입장문을 내면서 가장 강조한 게 부모님은 모르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억측은 삼가달라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와요. 왜 30년 동안이나 몰랐나? 그리고 알고도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어떻게 부모가 모를 수 있어라고선 손가락질하는데, 박수홍 씨는 또 역시 가족들에게 아픔이 가는 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조카들은 명품을 갖고 있다. SNS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이 역시 박수홍 씨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유산이 조카과대가 된 것도 박수홍 씨가 조카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정말 농담처럼 했던 얘기인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박수홍 씨는 형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지, 그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건데, 이런 걸 헤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의 일이 더 억측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 가정사입니다. 일단 법적 분쟁을 논하기 전에 개인 가정사니까 일단 박수홍 씨의 의견을 존중해서 친형이 연락이 닿아서 형제 간의 대화로 일단 문제를 풀어보기를 일단 기원을 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박수홍 씨를 온라인상에서도 그리고 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응원이 박수홍 씨에게도 잘 전달돼서 힘내시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